강주에 천문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주 강산 총선 의원님이시고 국회 산자부위원장으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건설 등 강주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김동철 의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그러면요, 지금 당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당을 추스려서 총선 승리와 정권 창출을 해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뤄내기에 당 대표에 출마하신 김동철 당대표 후보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금년 들어서 천문이 내렸습니다. 천문은 항상 우리에게 설레임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천문의 설레임과 기쁨을 함께하면서 우리 강주시당의 사회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한 분 한 분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당을 지켜오신, 수십 년 동안 당을 지켜오신 원로 선배 당원님들과 또 우리 핵심 당직자,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런 첫인사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전국을 투어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오늘이 첫날입니다. 그래서 일단 광주시당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은 뭘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생각할 때는 그냥 무슨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뭘 해보고 싶어서 하는 어떤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저는 지난 10년 동안 무슨 당권이랄지 무슨 대선 후보랄지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오로지 국회의원도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고, 그래서 이 무겁고 힘든 국회의원 직분이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신과 용기를 다해서 마다한 그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초에. 그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수많은 선거에서 졌고 지금도 앞날을 예측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내년 2월로 다가온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화와 쇄신해서 이제는 좀 기대해도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변화와 쇄신은 보이지 않고, 다시 당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책임 있는 분들이 다시 당의 전면에 나서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제 모든 것을 던지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개선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제가 우리 광산 지역민들의 은혜로 이제 3선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2년이 지나면 제가 12년에 어떤 그런 은혜를 지게 되는데, 정말 뜻깊게 정치를 마감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직업정치. 어떻게 정치가 직업이 될 수 있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자리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국정에
국정을 제대로 이끌 책임과 사명이 있고 시의원은 시의원들대로 광주시정을 책임있게 이끌 그런 사명감이 있지 않습니까?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자리는 절대 직업이 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바치고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나 행동이 잘못됐을 때는 거기에 책임을 지고 결연하게 떠나야 되는 자리가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왜 이렇게 됐나? 어떤 사람은 계파 갈등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소위 극단적인 무슨 언행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만든 그런 언행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계파 갈등이나 어떤 그런 그 극단적인 어떤 언행들도 국민을 불안하게 한 그런 행위들도 보수적인 거고 근본적인 게 뭐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시에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제대로 당을 이끈다면 어떻게 해서 계파 갈등이 용인될 수 있고 어떻게 해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말 그 무거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당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능하고 무사아니라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더 큰 문제는 그러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 10년을 보십시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새누리당을 우리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죠. 그런데 그 무능하고 오만하고 독선적인 새누리당도 지난 12년 동안 2002년부터를 놓고 보면 계속해서 새누리당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이회창, 최병렬, 또 홍사덕, 무슨 박희태 계속해서 계속 바뀌었어요. 안상수, 홍준표까지 다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 중앙정치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지금 안상수, 홍준표 있지만 딱 그 사람들 경남 도지사 창원 시작하고 있잖아요. 중앙정치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보십시오. 2004년에 열린우당을 창당했던 주역들 천신정이라고 그러죠. 천정배, 신기나, 정동영 그 뒤를 이어서 이무영 무슨 문희상 정세균 김한길 다 당의장 지냈던 분들입니다. 당의장, 당대표를 지냈던 분들 중에서 정치를 떠나신 분이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 스스로 떠난 분은 손학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김원기 국회의장, 임채정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을 지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나올 수가 없어서 그냥 안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새누리당도 저렇게 해서 계속해서 사람이 바뀌면서 신신대사가 되고 거기서 당의 혁신 기반이 넓어졌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총선 2번, 대선 2번 그 큰 선거 4번에서 4번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대선 후보, 그 당시 당 대표들이 전부 이 당에 눌러앉아 있으니 어떻게 이 당이 혁신이 되고 이 당의 신진이사로 해서 신진대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어렵고 힘든 결단 속에서 제 모든 것을 던지고 버리면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저는 진짜 이 평범하고 소박한 국회의원으로 정치 마감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 10년 동안 그냥 조용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의원총회에서 비공개 의총회에서 저만큼 용기 있게 말한 사람 드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2008년, 2010년은 2012년까지는 통합과 연대가 문제였습니다.
통진당과의 통합과 연대가 합의였어요. 이기기 위해서는 통진당과 통합하고 연대해야 된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통진당과의 통합 연대는 이제 속 들어갔죠. 절대 연대 안 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저는 벌써 6년 전, 4년 전에 했어요. 왜 했느냐? 통진당은 통진당의 갈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이 있는데 두 당이 섞어지면 통진당한테도 마이너스고 우리한테도 마이너스다. 그래서 지금 통진당은 정당 해산 지경까지 갔고 우리는 우리대로 종북, 우리가 종북이 아무리 종북이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에게 종북의 색깔이 더 씌워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NLL 대화록 공개 같은 것도 문재인 의원이 촉발시켰습니다. 대화록 공개해야 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김정일과의 대화록을 공개를 통해서 그걸 밝혀야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어요. 저는 끝까지 그거 반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원총회가 3번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반대했어요. 정상 간의 대화록은 절대 공개돼서 안 된다. 이 정상 간의 대화록이 공개되는 순간 대한민국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없는 나라가 된다. 대한민국 정상과 어떤 나라의 정상이 대한민국 정상에게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NLL 대화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김장수 안보실장이 다 증언했어요. 뭘 또 바뀔 게 있다고 대화록까지 공개하냐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의원의 NLL 대화록 공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는 당에서 통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새누리당을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찬성인지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 국회의원 제적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서 대화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막상 공개하려고 보니까 원본이 없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원본을 폐기시킨 겁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자기 모셨던 노무현 대통령을 갖다가 엉망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뭡니까? NLL 대화록을 공개해서 있어서는 안 될 그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공개했다. 국정원, 정문원 의원, 김무성 의원 처벌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지금 무혐의 해버리고 정문원 의원만 벌금 500만 원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국가 간의 정상 대화록을 30년 동안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대화록을 공개했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벌금 500만 원, 벌금 500만 원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은 의원직 상실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뭐 저 많이 있지만요. 하여튼 제가 그렇게 당해서 정말 소신과 용기를 덮지 않고 이겨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당대표와 함께 좋은 대선 후보와 함께 총선에서 이기고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제 유일한 꿈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당의 전면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저는 소위 지금까지 역대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 당대표들 할 것 없이 항상 호남에 오면 호남을 가리켜서 민주당의 중심이고 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래놓고 국회의원들 호남 3선 제한입니다. 호남은 무조건 되는 지역이니까 국회의원은 2번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대의원 숫자가 예를 들어서 영남은 인구 비율이 24.4%고 호남은 인구 비율이 10.2%인데 호남은 평균 득표율을 지난번 지방선거 광역의원 정당 득표율이 호남은 67.2%입니다. 영남은 25.1%예요. 우리는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대의원 숫자는 호남이 13.6%고 영남이 24.4%입니다. 말은 호남이 이 당의 중심이고 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계속 이렇게 호남을 혈대해 옵니다. 그리고 호남에서 당대표 나간다 무슨 대선 후보 도전한다 그러면 당을 호남당 만들려고 해요. 또 호남당이라고 되면 또
호남은 중심이자 뿌리라고 한 사람들이 그때는 또 호남당 만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예를 들면 지난 대선 때 호남은 91%의 높은 지지율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 줬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잘한 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으면서. 그런데도 정권 교체가 우선이기 때문에 호남민들은 90% 이상의 높은 지지율로 야당을 지지해 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MB 정권 때 MB 합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 호남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버스 타고 서울광장에 집결해서 하루 종일 목이 터져라 부르짖다가 밤늦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남의 다음한 동지들, 정말 호남민들은 이렇게 야당을 지키기 위해서, 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을 던져왔는데 정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그렇다 치고 당으로부터 이런 경우를 받아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당의 중심으로 뿌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전당대회에 의해서 적어도 당 지도부 선출은 대의원은 일반적인 안건 처리는 대의원을 통해서 하더라도 적어도 당 지도부 선출은 정당원 투표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또 그런 논리들에 의해서 묻힐 것이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참 그런 이 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것은 저는 이 낡은 리더십, 책임질 줄 모르는 리더십을 이제 새롭고 참신한 책임질 줄 아는 리더십으로,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해서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확신이 들 때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MB 정권, 박근혜 정권, 이 무능과 오만은 그리고 분패를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야당의 변화와 쇄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진정으로 국민 눈에 변화와 쇄신한 것으로 비춰졌을 때 국민들은 정권 교체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화답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철 의원님께서 충분한 여유 없이 분방하신데도 우리 식당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환영의 말이 않습니다. 아울러서 근래 아주 시적절하게 민간 복지 포럼을 성공적으로 출범시킨 데 대해서도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광주의 수건 사업인 자동차 소위 백만대 생산기지 건설 가장 앞장서서 이것을 지금 관철하려고 추진하고 계시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설정되게 된 데 대해서도 결정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노고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금 이제 포부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당을 개혁을 하고 또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권에 도전하시는 것을 또 저희들은 환영을 하고 분명히 새바람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 지역에서 특히 광주 전남에서 또 호남에서 이 대권에 도전할 만한 별 제목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당권이라도
꼭 우리 지역이 좀 장하게쓰면 쓰겠다. 이것이 우리 참 식당 소속의 우리 당내 당원들의 또 당 지도자들의 염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권에 도전하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환영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근래 언론에 보면은 이 우리 광주 전남에서 뭐 세 분이 당권에 도전을 한다고 오르내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 분 뽑는데 세 분이 나가면은 그거 되겠느냐? 그래서 우선 지역에서라도 단일화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분을 좀 밀어주는 그런 이제 여건이 성숙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들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단일화 전망에 대해서 계획이나 또 어떤 포부에 대해서 그 견해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답변을 드릴까요? 네. 네, 우리 권유희 시장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당권 주자에 대해서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이제 표명한 분은 저하고 박지원 의원 두 분입니다. 박주선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박주선 의원님은 공개적인 의사 표명을 안 하셨고요. 아무튼 단일화를 바라는 명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일화는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으로 무조건적인 단일화가 되는 것보다는 단일화고 지역민의 의사가 단일화라면 꼭 지역민에 의한 단일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지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누구는 어떤 명분과 주장을 가지고서 당권에 출마했고 또 누구는 어떤 명분과 주장인가를 지역민이 확실하게 안 다음에 지역민에 의해서 일단 어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냥 이것이 전혀 진전이 없을 때는 그때 가서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일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일단 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지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법에 단일화를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김동철 의원님이 강주시당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을 함으로써 전 빚 5천만 원을 처리하고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시당을 자리잡게 한 분이 이 김동철 시 그 당시에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느냐? 당을 지금 수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주시당과 같이 중앙당을 안전하게 자리잡게 하고 완전하게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호남의 국회의원이 당대표해야 된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여론입니다. 그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김동철 의원님이 해야만이 된다. 그래서 새바람을 일으키고 강주시 땅을 살렸고 또 전국 국정원을 20대 국정원 선거에 공정하게 공천을 할 수 있는 분은 김동철 의원밖에 없다.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다른 분들은 개파시 무엇이 인맥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강주에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호남인이 수도권에 있고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여론화시켜서 우리가 이번에 2월 8일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김동철 의원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의원이 호남 출신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분들한테 전화해서 이번만은 당을 위해서 김동철 의원을 당대표해서 우리가 20대 총선에 승리하고 그 다음에 대선에 승리해서 정당이라는 정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로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서
이번에 내년 2월 8일 전당대 김동철 의원을 압도적으로 우리가 당선시킬 것을 결의하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짠 거 아니시죠? 네, 감사합니다. 또 앉아서 나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갈 때까지 가가지고 수렁창에 빠져 있습니다. 누구 하나 건져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김동철 의원께서 가감하니 그 용기와 용단을 내려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임 이수수가 6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반독대 추진하면서 정권 개최를 이뤄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강제해서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뤄놨던 정권을 빼앗기고 새누리당이 하는 말은 10년 빼앗긴 잃어버린 뭐라고 하는데 우리는 45년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문민정부 5년을 빼고 40년 잃었습니다. 그럼 10년을 빼면 30년 잃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는 문재인 후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정권 개최를 이루어서 20년 동안만 해라. 20년 동안 해라. 그러면 동서화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신년하에 그야말로 주야 부처라고 나는 뛰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 당선되면 도청 앞 강당에서 말춤 추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가지고 여론에서는 이기고 선거에서 패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을 문희상 대표가 와서 강제 해초리 비상대책위원을 할 때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때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한테 말씀했습니다. 첫마디로 나는 피해자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빼앗겼던 말이 없어요. 피해자는. 우리가 운동 시작할 때 피해자가 말이 있습니까? 이득을 했던 1초 후에 들어왔던 피해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걸 내가 말씀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동철 의원은 우리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갈 때까지 가버려가지고 10%대로 하락하면서 내가 20년 동안 해본 적이 처음입니다. 5.16 군사푸치가 일어나도 박정희가 정계법 2년간 묶어버리고 김대중 대통령 장면 박사 다 정계법에 묶어놓고 할 때에 우리는 몇 사람이 모여서 재고운동을 했습니다. 강주에서 재고운동을 했어요. 그래서도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김대중 결코 대통령 못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문제아니에요. 147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김동철 의원이 선명한 야당, 선명해야 됩니다. 노선이 없어요. 지금 보수냐 진보냐 어느 쪽입니까?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지금 선택하겠습니까? 중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바로 김동철 의원은 선명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재건해서 이 나라에 진심으로 강제의 민주성리에서 이런 훌륭함이 나왔다라고 전 국민이 정말로 감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강조 시민할 것 없이 전적으로 힘을 몰아줘서 당당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 국회의원들 말 한마디 안 해요.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예. 말 한마디 하면 공천에서 탈락되니까. 맞습니까? 그렇고 엄청난 지금 사건이 그런 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동철 의원은 이렇게 나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가업, 자동차 100만 대,
또한 뭐 KT에 뭐그 철도 공항 이전 대책 뭐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말없이 했습니다. 말없이 했어요. 겸손합니다. 잘난 척 안 합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두 다리 안 밀칩니다. 그래서 나는 선명한 정치인으로서 강주에서 키워주고 싶다.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발 뻗고 정권 개최를 할 수 있다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민주의 성리에 우리가 성지로 아들답게 우리가 정말로 똘똘 뭉쳐서 김동철 이원 당대표로 만장일치로 우리가 전화를 송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부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깊은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김동철 의원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나는 북부에 살고 김동철 의원은 광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내가 김동철 의원의 인간성을 한번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종로 어느 골목에서 김동철 의원을 만났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 김동철 의원 참 거룩하십니다. 무엇이? 그때 노태우 전두환에 대한 벌금 추징을 몇백 천억이 넘게 해놨는데 한 사람도 없었는데 아무도 모르게 우리 김동철 의원이 노태우 전두환 벌금 추징법을 발의해서 국회에다 제출했어요. 그래서 나 참 눈물이 나올 정도로 김동철 의원 참으로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입니다. 아무도 서슬이 모르면 그 다음 수록에 거기에 대들면 죽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말한 자리 안 했는데 우리 김동철 의원은 단호하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옳은 말을 했다 하는 점에 있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당만을 탓해가고는 안 됩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이 먼저 변해서 나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해서 당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이것이 당을 변화시키는 수순입니다. 그래서 먼저 김동철 의원이 현재 백척간두에 방황하는 당의 운명과 진로를 놓고 고민 끝에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것이고 이것은 우리 광주 정신이 김동철 의원을 지지해 줌으로써 이것이 거룩하게 잉태된다는 사실에 민감하기 때문에 김동철 의원이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당의 지도자고 당의 대변인이고 당의 지식인이고 당의 원로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왜? 일당 백이고 일당 천이고 일당 만입니다. 내가 한 사람이 변함으로써 만 명이 나 뒤통수를 보고 민주당을 지지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놔두고 상대만 변해야 된다 라고 하는 논리는 나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솔선해서 김동철 의원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먼저 변합시다. 저도 사실은 여기 광산갑에 김동철 의원님하고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복갑에서 강기정문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오게 된 동기는 산자, 물론 먼저 산자위원장에 선임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 전통시장에 조그마한 시장의 대표이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비닐봉지를 이렇게 저에게 많이 주신 걸 깊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것과 김동철 의원님에 대한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6.4 지방선거 때 참패한 원인도 우리는 새겨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6.4 지방선거 때 4월 16일 날 그 새누리당에 대참사를 하고 있는 것도 이게 왑추전같이 사실은 링에 올릴 때부터 새누리당은 체력이나 모든 것을 갖추고 올라왔는데 우리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체력도 이놈 뭐 손바닥으로 칠까? 주먹으로 칠까? 이렇게 망설이다가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면에서 새누리당은 완전 무결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딱 들어와서 다 이렇게 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직화했는데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되니까 뭔가 모르게 야당만 되면 개인 플레이를 많이 하는 것을 절실히 느껴집니다. 실례를 들어서 어느 여성이 원내대표를 했다면 그 사람이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과반수 이상이라면 그 사람을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키워줘야 되는데 아니 뭐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어 버립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유능한 사람들도 자기 프레임만 하고 자화자찬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 어떤 사람이 높이 올라갈 수도 없고 키워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참신하고 깨끗한 김동철 의원이 여러분들이 입소문이 보통 10%, 15%, 30%까지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일단 100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이 혼자 김동철 의원이 선거에 대표로 지지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부암동에 삽니다. 북가로 삽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산자위원장 당선되시면서 우리가 전통시장 같은 데도 제일 먼저 제가 듣기로 보좌관들이나 비서관들한테 제일 먼저 비닐봉투 그게 뭐 돈이 없어서 비닐봉투 우리가 못 사봤습니까? 그러나 산자위원장 하시면서 가장 먼저 강주에다가 비닐을 50만 장을 주신다는 그것에 대한 자그마한 것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결론이 말씀 같습니다만 저도 뭐 1인 3역을 할 만큼 조금 바쁘다 보니까 오늘 2시에 어디 회의가 있었는데도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왔긴 왔습니다. 왔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 여러분들이 일단 弁이 돼야 됩니다. 와서 그냥 뭐 한 소리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라는 게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 거기에 따라 다니는 분들이 매일같이 일을 해줘야 그분이 빛이 나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 와서 백날 있어봐야 저거 해보니까 그래요. 백날 해봐야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산자위원장 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잘 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결심하기까지는 힘들었지만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주 정말 죽을 각오로 한번 뛰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당은 국민들에게 변했구나 라는 그런 확신만 심어주면 국민들은 지금 우리 당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다 되는데도 변하지 않으니까 지금 지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당의 변화만 이끌어내면 2년 뒤에 총선 저는 정말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선도 마찬가지고 대선 주자를 보더라도 새누리당 주자들보다 우리 주자들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당만 이렇게 확고하게 변했다는 것만 국민들에게 심어주면 저는 정권교체도 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정권교체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서민들의 삶은 삶대로 그 다음에 경제 말씀드릴게요. 항상 경제 무슨 성장이다 발전이다 그러면 새누리당 자기들 보수 정권의 무슨 전문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경제가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경제도 우리가 항상 진보는 경제 문제에 등한시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진짜 경제도 성장시켜야죠. 분배도 해야 되지만 경제도 성장시켜야죠. 그래서 경제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좀 하여튼 그런 것도 좀 내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남북관계도 이제는 단순히 안보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관계가 21세기 앞으로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속에서 정말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남북관계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건데 이 정권은 지금 완전히 MB 정권부터 시켜서 막혀가지고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섬보다도 더 못한 나라가 됐어요. 섬은 사면팔방이라고 뚫려져 있는데 대한민국은 북쪽이 완전히 막혀있기 때문에 이건 섬보다도 더 못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정말 이 계속해서 무슨 뭐 청년들 일자리 계속해서 그런 어떤 뭐 저출산이다 이런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만 보지 말고 진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제대로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이번에 정권을 꼭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광주에서부터 변하면요 새정치민주연합 저는 크게 변화시킬 수 있고 그 변화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진짜 총선 그리고 대선에서 정권교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같이 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네네.